출생아 수가 2017년부터 급감하고 있습니다. 즉 17년생이 1학년이 되는 올해부터 초품화에 대한 수요가 요즘 인구도 감소한다. 출생률도 최저다. 집 샀다가 돈 잃는 거 아닌가? 참 매수가 고민되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모든 사람은 집이 필요합니다. 즉 인구가 반토막이 난다 해도 2,500만 명이 살 집은 어딘가에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오늘은 살기 좋은 아파트가 아닌 가격이 오를 아파트를 고르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돈 벌어다 줄 아파트 고르기 엄청나게 쉬워지실 겁니다. 아참 그리고 구독을 안 해놓으시면 제 채널이 너무 작아서 나중에 못 찾아오실 수. 첫 번째, 학군보다 생활 환경. 물론 강남처럼 학군도 좋고 교통도 좋고 생활도 편리한 대장 지역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갖춘 곳은 물론 계속 비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은 보통 그런 대장 아파트가 아닙니다. 약간 어디 하나가 빠지는 곳들이죠. 이런 1.5급지, 2급지들을 살펴보면 실거래되는 것들만 봐도 사람들이 요즘 무엇을 선호하는지 보입니다. 뷰 좋고 생활하기 좋은 아파트들이 인기 있습니다. 의외로 진리로 여겨져 온 학군의 힘이 약간씩 빠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출생아 수가 2017년부터 급감하고 있습니다. 즉 17년생이 1학년이 되는 올해부터 초품화에 대한 수요가 급감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초품화 아파트에 더 이상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서울의 강남, 서초, 강동, 송파 등과 같이 대장 학군이 아니라면 이것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 공원, 산책할 곳은 있는지, 식당, 마트, 병원 등 상권은 활발한지 이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 최저를 경신하고 있는 지금 이 여파는 몇 년 뒤부터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가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줄 겁니다. 두 번째, 구축밭의 신축 아파트. 요즘 신축 아파트들 참 좋죠. 단지도 깨끗하고 커뮤니티 시설도 좋고 아무리 구축을 리모델링해도 신축의 쾌적함을 따라가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신축의 수요가 몰리는데요. 주변에 구축들만 있는 동네라면 거기에 생기는 신축을 주목해야 합니다. 구축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신축 아파트의 잠재적 수요자니까요. 세 번째, 옆 단지는 올랐는데 아직 안 오른 아파트. 하락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세대수가 작거나 구축 아파트는 거래가 잘 안 됩니다. 이 점을 이용하는 건데요. 옆에 있는 신축은 고가의 거래가 됐는데 그 옆에 세대수 작은 신축이나 구축이 가격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안 오른 아파트를 사야 합니다. 결국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제 값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같은 생활권인 동네 안에서 양극화라는 건 있기 힘듭니다. 돈에는 중력이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가격이 붕 떠 있다면 구축 아파트의 가격이 결국에는 따라갑니다. 물이 흘러서 빈 곳을 채우는 원리와도 같습니다. 네 번째,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 일명 호재라고 하죠. 호재가 있다면 투자 수요가 크게 늘어납니다. 실수요도 점진적으로 늘 거고요. 미래에 좋아질 곳을 미리 사서 보유하고 나중에 차익을 내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죠. 일자리, 교통이 좋아진다거나 도시계획상 개발 계획이 있다면 눈여겨보세요. 오를 확률이 높은 아파트입니다. 물론 호재만 쫓아다니다가 닥쳤던 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호재만 쫓지 말고 입지, 환경, 교통, 학군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하는 방법은 이 채널에서 부동산 투자에 관한 꿀팁들을 통해 매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도 한때 호재에 줬다 잘못 투자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천만 원 잃어보고 나서야 정신 차려지더라고요. 남들 좋다는 거 막 투자하면 안 되구나. 그 후부터 부동산 책도 100권 이상 읽고 현장 강의도 열심히 들으러 다녔습니다. 이후로 작은 성공과 실패들을 하면서 큰 성공도 거두어 왔습니다. 사람 바뀌는 데는 역시 이론보다는 실패를 해보는 게 훨씬 빠르더군요. 추가로 저는 상승론자도 하락론자도 아닙니다. 그냥 시장 상황에 맞게 자주 변하는 대응론자 정도입니다. 지금은 상승론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1인입니다. 제 의견이 담긴 영상을 매주 업로드하고 있으니 구독하셔서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살기 좋은 아파트가 아닌 오를 아파트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국 내가 좋아하는 집을 사는 게 아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집을 매수한다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학군보다 생활 환경. 두 번째, 구축밭의 신축. 세 번째, 옆에는 올랐는데 안 오른 아파트. 네 번째,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좋은 내용으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